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복귀 수요일 날의 신동준 전문가입니다. 지난 일주일 투자 잘 하셨습니까? 최근 증시가 상당히 좀 안정성이 높아졌습니다. 장중에 이제 변동성이 좀 낮아지면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7월달, 8월달 대내적인 악재로 인해 가지고 장중에도 막 1, 2%의 어떤 지수 변동성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 이제 굉장히 투자가 어려웠는데 지금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그래도 1단계 수준에서 어느 정도 합의 수준으로 좀 발표가 되고 또 이제 11월 이제 17일 날 칠레에서 이제 에이펙 이제 정상 회의가 있는데 그때 이제 합의를 할 거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런 어떤 대내외적인 여건, 오늘 이제 한국은행의 이제 금리 인하까지 더해지면서 증시 전반적으로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지금 깔려 있고요. 그게 이제 고스란히 증시의 좀 안정성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도 일단은 그 코스피 지수가 약간의 어떤 저항권에 들어왔긴 하지만 뭐 여기서 저항을 세게 받고 다시 뭐 추세가 꺾인다 뭐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수급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대내적인 여건 그리고 이제 어닝 시즌에 돌입하는데 어닝 시즌에 돌입하는데도 이제 불구하고 이 분기 4분기죠. 그리고 내년 1분기에 대한 어떤 이익 전망치가 예전만큼 그렇게 굉장히 하락하지 않는다. 예, 그런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좀 흐름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오늘 증시 뭐 양시장 모두 상승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흐름부터 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7% 상승했고요. 208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2100포인트 거의 이제 금방까지 왔고요. 지난 9월 중순쯤에도 이제 2100포인트가 약간의 좀 저항 라인이 됐었는데 오늘도 장중에 2100포인트 가까이 좀 갔다가 다소 좀 저항을 받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그래도 이제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이 막판에 또 순매수를 해주면서 수급적으로 좀 우호적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았던 흐름이었고요. 일단 또 이제 코스닥 시장도 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늘 코스피랑 이제 비슷하게 0.8% 상승해서 65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이제 회복 흐름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어떤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전체적인 어떤 지수를 좀 끌어올려주고 있고요. 뭐 최근에 뭐 전기차 라인이라든지 5G 라인, 뭐 IT 쪽 반도체 이쪽에 대한 어떤 종목들도 오늘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반등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수를 좀 상승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강한 흐름이었고요. 아까 제가 장중 변동성이 낮아졌고 지수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장중의 흐름을 제가 기술적으로 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이제 분봉 차트 흐름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보시면 어느 정도 안정돼 있다는 거죠. 지수가 이제 출렁거리지 않습니다. 장중에. 예. 미국 시장에 의해서 갭이 이제 발생하고 장중에 플랫하게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 속에서 뭐 개별 섹터라든지 개별 테마단의 어떤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뭐 어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변동성이 낮은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중 간의 이제 무역 협상, 곧 대외적인 어떤 매크로 상황 자체가 불확실성, 리스크가 굉장히 완화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는 이제 뭐랄까요, 당장 막 수익이 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 저가 매수를 해가지고 내년 초에 어닝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강할 만한 업종과 종목들을 골라서 저가 매수하는 시기다. 예, 그걸 이제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변동성이 낮은 흐름들을 오늘 장중에도 코스닥 시장도 역시나 보여줬고요.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장중에 이게 7월달, 8월달에는 굉장히 출렁거렸습니다. 이렇게. 예, 근데 이렇게 플랫하게 움직이는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증시가 안정화된 흐름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안정화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해외 지수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지수는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이 다소 좀 전고점 라인을 이제 돌파하는 어떤 흐름들을 보이려고 하다가 다시 꺾인 어떤 흐름들을 보였는데요. 결국은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의 가장 어떤 핵심적인 어떤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단계 어떤 미니딜 성사를 했다. 그리고 2차, 3차의 어떤 협상도 향후 진행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기운들을 지금 시장에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증시의 이제 전반적으로 불확실성 완화 그런 어떤 흐름들이 기운들이 좀 펼쳐지고 있고요. 오늘 지금 나스닥 지수도 보시면 다시 여기 보시면 중장기 이동평균선 라인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추세가 돌려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흐름들이 연말까지 약간의 어떤 지그재그를 하다가 연초부터 전반적으로 치고 나가는 그러니까 전 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술적인 패턴을 좀 지금 보면 나와 있고요. 결국은 확률론이고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추락을 했다면 상당한 기간 동안 또 이제 옆으로 기는 횡보라든지 약간 저항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 지금 금세 되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기간, 어떤 패턴을 보면 내년 연초에는 전고점 라인을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패턴적인 어떤 측면으로 좀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다우지수도 이제 패턴은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지수가 일본 증시였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 자체가 올해 2019년도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을 해줬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트, 그러면 이제 일본 증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증시의 어떤 흐름이 굉장히 시그널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시면 전고 라인을 돌파했고 올해 이제 최고치 라인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시장의 어떤 흐름을 좀 주도를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 결국은 선진국 라인, 뭐 유럽이든 이제 미국이든 일본 라인 쪽 지수단에서 최고치 경신을 해줬다는 것은 다른 증시에도 좀 우호적인 어떤 분위기를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해 종합 증시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증시도 최근에 이제 조정을 차분하게 잘 봤고요. 결국은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되는 어떤 이런 와중에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데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보다 더 이제 증시 안정성은 높았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증시 안정도를 좀 높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계속 요구하던 금융시장 개방, 특히 이제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 하나는 중국의 100% 외자로 은행을 설립할 수 있게 허용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뉴스가 작게 나오긴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중국의 변화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은 미국과의 협상에 의지를 굉장히 보이고 있다는 거고 미국의 말을 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향후에 무역 협상 그리고 합의에 이르는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로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은 미국보다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안정도가 높고요. 역시나 이제 지금 기술적인 패턴을 보시면 연초 정도 어떤 모멘텀적인 측면이 나와서 전고 라인을 좀 돌파하는 한 3,100포인트대를 돌파하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연말 동안은 바로 여기서 치고 나가기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지그재그 형태를 보이다가 연초 정도 좀 돌파하겠다.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해보고요. 일단 뭐 최근에 나온 게 홍콩 민주주의 법안 갈등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는 게 조금 불확실성 요인입니다. 향후에 이 부분을 좀 체크하셨는데 또 뭐 이런 부분들이 뭐 계속적으로 이제 홍콩에서 이제 있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새로운 불확실성이 생겼을 때 일시적인 어떤 증시의 충격 정도 이런 정도로 좀 볼 수 있는데 흐름을 깨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조금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수급은 막판에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에서 이제 순매수로 다시 돌아서면서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으로 마감됐고요. 코스피 쪽에서 한 48억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좀 규모가 작지는 않습니다. 599억이니까 거의 600억 가까운 수준으로 순매수를 좀 해줬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1,800억대 순매수를 해주면서 오늘 수급적으로도 양호한 어떤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결국은 증시 안정도, 이제 장중 변동성 안정도를 좀 높여주는
그런 수급의 형태였다고 보여지고요. 요 이제 외국인 수급들의 대체적인 어떤 포지션이 그다음 제가 이제 체크를 해드리면 프로그램 매수 쪽이었습니다. 비차익 쪽이었고요. 뭐 최근에 이제 만기 때 뭐 차익 매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비차익으로 양시장에서 다 매수를 해주는 그런 외국인들의 패턴이었고요. 오늘 외국인들 코스피 쪽에서는 천억대, 천억대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를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600억대, 600억대 프로그램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양시장에서 이 흐름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체크해야겠지만 일단은 좀 긍정적인 흐름이 오늘 좀 나타났다 이렇게 좀 체크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목별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장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대형주 장세보다는 약간 중형주 그리고 소형주 단의 장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떡하니 밀리지 않고 이제 버텨주면서 추세를 좀 상승 추세 계속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도 무난하게 좀 흐름을 같이 타고 있고요. 그러니까 탄력도는 더 높은 거죠. 중형주 이하 종목들이. 그래서 그쪽으로 좀 계속 체크하는데요. 일단은 뭐 오늘 바이오 관련된 종목 중에서 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HLB 최근에 이제 굉장히 이 섹터 안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이제 FDA 신약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불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바이오텍 회사에 대한 올해 초 그리고 여름까지의 굉장히 불확실성 높거나 이제 실패 가능성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불었다면 이 HLB를 통해 가지고 기대감으로 아예 이 업종을 바꿔버린 이런 케이스죠. 그래서 HLB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HLB가 이제 갖고 있는 이제 그 리보세라닙 요 신약 개발사 이제 엘라바를 이제 합병하는 그 안건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엘라바 이제 지분을 일부 들고 있던 HLB 생명과학이 그 지분을 이제 합병에 동의하면서 다른 어떤 식으로 이제 수익 배분 권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한국 판권이죠. 리보세라닙의 한국 판권을 이제 보유하고 있던 그런 어떤 내용들이 좀 부각되면서 오늘 한 26%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진양곤 회장이 HLB 생명과학을 이제 글로벌 항암 신약 개발사로 키우겠다는 이런 내용들도 발표하면서 뭐 기대감에 상당한 어떤 강세를 좀 보였고요. 결국은 이게 FDA에 이제 신약 NDA 신청을 하게 되고 향후에 이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좀 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지금도 여전히 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좀 뭐 주의할 부분들이 있죠. 결국은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공매도 물량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쇼키즈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더 물량을 늘려가지고 눌러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항상 이런 종목들은 이제 물량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오늘도 4% 뛰면서 역시나 이제 조만간 있을 뭐 미국 FDA 신약 승인, 그 기대감이 좀 같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어떤 흐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분위기로 지금 바뀌기 때문에 전략 자체가 내년에는 조금 더 이쪽에 대한 포지션을 좀 늘려가기 시작하는 연말에 어떤 그런 투자력을 짜는 것도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오늘 헬릭스미스라는 종목이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외국계 증권사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목표 주가를 굉장히 낮춘 리포트를 좀 발행하면서 오늘 14%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각종 뭐 호재 뭐 이런 어떤 뭐 불확실성, 악재적인 어떤 이슈 이런 것들이 이제 혼재가 돼 있는데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헬릭스미스 이런 종목군들이 여전히 뭐 신약 기대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리포트만으로 뭐 망가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역시나 이제 이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정들도 챙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지온이라는 종목도 이 바이오 섹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11월 중순에 있는 미국 심장학회에서 이 3상 결과를 발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상 가능성, 승인 가능성에 대한 그 포지션이 좀 강하게 좀 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그래서 이제 연말에는 조금 전략적인 어떤 측면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오늘 이슈가 좀 있었던 게 제3 인터넷 은행 예비 인가 신청 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조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를 했는데 신청하는 기업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기업들이 많이 좀 탈락을 이제 신청에서 좀 나오면서 보통 이제 은행권에서 주로 이제 출자자로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게 좀 실망감이 좀 되긴 했는데 어찌됐든 여기에 참여했던 일부 기업들은 오늘 주가가 좀 급등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한국전자 인증이죠. 예. 근데 이제 투자 전략은 좀 다릅니다. 오늘 좀 복귀를 해드리면서 이런 종목군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결국은 제3 인터넷 은행 지금 이제 단독 입찰입니다. 요 토스 이제 이쪽에서 이제 단독 입찰을 했기 때문에 추후 이제 그게 이제 승인을 받을지 그 여부가 이제 이 종목들의 중요한 포인트고요. 제가 볼 때는 시세 이제 길이는 길어야 한 3일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갑작스럽게 이제 만들어진 거래 터지면서 장대 양봉 이슈가 터진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 3일 정도, 3일 정도의 어떤 이슈의 분위기를 가지고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뭐 이런 어떤 이슈 때문에 갑자기 튄 것들을 뭐 실적이라든지 여러 기업 내용을 분석하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테마단으로 좀 분석을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이제 다른 이슈 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상당히 높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업황이 이제 언제 살아나느냐가 어떻게 보면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제 중요한 어떤 주가의 어떤 동인이 될 거고 또 이제 이 두 종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국내 증시에서의 어떤 포지션, 그리고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과 관련된 뭐 반도체 여러 가지 OLED, IT 이제 부품 장비 소재 기업들까지 치면 거의 뭐 코스피 쪽에서의 어떤 시가총액 비중 자체는 거의 한 35%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시면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최근에 이쪽으로 굉장히 집중이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5만 원을 이제 돌파를 했는데요. 지금 당장 뭐 디램 가격이라든지 반도체 이제 가격이 돌아서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내년도부터 이제 여러 가지 5G 시대를 앞두고서 이제 여러 가지 서버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이제 미국 대표적인 어떤 인터넷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계획들이 지금 조만간 이뤄질 걸로 지금 시장에 알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반도체 가격이 이제 돌아서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그게 4분기냐 내년 1분기냐 하는 그런 시점에 대한 부분만 있지 돌아서는 건 확실하다. 이렇게 좀 의견들이 좀 모아지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미리 수급으로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포인트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한 증시 전망이 저는 굉장히 좀 밝은 편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뭐 기술적인 포인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추세적으로 저점을 이제 높이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추세를 정배열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정배열로 돌린 수급 자체가 외국인 수급이었고 최근에는 기관 수급이 달라붙으면서 다시 이제 더 이제 엑셀을 밟게 만드는 그런 시세가 되기 때문에 내년 초 아까 지수가 내년 초에 이제 나스닥 다우도 이제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에 대한 근거는 이제 이렇게 연결된 거죠. 결국 외국인 자금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계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국내 증시도 내년 초 강한 흐름으로 좀 갈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역시나 삼성전자보다는 다소 좀 약하죠. 왜냐하면 이번 3분기에 이번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은 뭐 그냥 적정하게 나왔지만 영업이익이 좀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왔습니다. 디스플레이 쪽하고 이제 다른 쪽, IM 쪽에서 이제 좀 예상보다 좋게 나오는데 반도체만 하고 있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렇게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좀 쉽진 않죠. 그래서 시장 탄력이 삼성전자보다는 좀 약한 겁니다. 그래서 정고점 라인 부근에 있긴 하지만 뭐 결국은 옆으로 좀 개는 흐름을 보이다가 돌파를 하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삼성전자랑 비슷하게 그 저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정배열로 돌아서고 그 수급을 이끌고 있는 게
외국인의 수급이었고 최근에는 기관 수급까지 같이 보고 있다. 예. 결국은 뭐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여러 이제 복합적인 어떤 요소가 지금 다 같이 모인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어떤 흐름이 좀 기대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섹터 단에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5G 관련주고요. 5G 관련주가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뭐 고점 논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섹터 이 부문은 뭐 성장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20% 30% 이제 성장할지 그리고 이제 언제 매출로 나올지 그 이제 시점에 대한 뭐 이견 정도만 있지 성장에 대한 부분은 이견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들은 결국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핵심적인 기업들 위주죠. 그 뭐 매출이 확 불확실한 종목들, 이 업종에서 입지가 불확실한 종목군들이 아닌 뭐 KMW, 뭐 OE솔루션, 뭐 지금 이노와이어리스 이런 기업들은 입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가격 기간 조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걸 언제 잡느냐가 이제 문제겠죠. 그러니까 연말에 잡는 게 제가 볼 때는 낫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코스닥에 주로 있고 또 이제 양도세 관련된 그 문제로 인해서 물량을 털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물량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물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가가 조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뒤에 이제 종목도 이제 이노와이어리스라는 종목입니다. 역시나 이제 주가가 정배열이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조정받는 어떤 흐름 속에서 이렇게 한 번씩 튑니다. 언제 튈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은 조정받을 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중장기적으로 그냥 가져가는 거죠. 뭐 확실하게 이제 실적이 분기 단위로 서프라이즈급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3분기 실적 자체가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될까라는 걸 지금 수급이 먼저 보여준 거죠. 오늘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G 관련주들은 조정 시 저가 매수 타이밍을 노려야 된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OE솔루션입니다. 역시나 이제 떨어지면 이제 의심을 하게 되죠. 과연 성장에 대한 의심. 하지만 그런 부분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기다릴 수도 있는 건데 여기까지 올 수도 있고 여기서 멈추고 다시 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분할로 해야 되죠. 분할로 연말에 분할로 하고 결국은 분기 단위로 서프라이즈 실적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저가 매수 해볼 수 있는 섹터이자 종목이라는 거죠. 이런 핵심적인 종목들 위주로만 이 5G는 보는 게 낫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다음 이제 명인들의 해안으로 전략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복귀 시간에 계속 지금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말 동안은 시장이 바로 치고 나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옆으로 기면서 우리가 내년을 대비한 어떤 저가 매수 종목들을 찾자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드렸는데요.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뭐 복귀를 계속하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이 5G 관련된 종목들, 대장주군이죠. 대장주군.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 투자 전략을 짜는 데 있어가지고 5G 종목들이 이렇게 주가 조정을 받을 때 이제 분할로 저가 매수하면서 내년 초쯤 칠 때 이제 또 한 30~40%의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이익 실현하고 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배터리 관련주들도 최근에 굉장히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종목들도 성장에 대한 의구심은 전혀 없다는 거죠. 성장의 속도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최대한 어떤 이평선, 중장기 이평선까지 내려오는 조정을 받았을 때 그럴 때 이제 분할로 접근해 가지고 이제 너무 큰 목표 수익률보다는 30~40%의 어떤 목표 수익률을 좀 노리고 역시나 이제 많이 강조드리면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가장 안 좋았던 섹터였죠. 많은 큰 손들, 뭐 기관 외국인들도 외면하면서 주구장창 팔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뭐 영원히 떨어지는 섹터 종목은 없습니다. 역시나 내년도에 대한 전망을 짤 때 IT보다는 제약바이오가 수익률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포트폴리오 비중을 이제 생각하실 때 IT보다는 뭐 바이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짜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연말은 그런 어떤 낙폭과대 어떤 업종 종목들을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성장하는 것들이죠. 그런 섹터에
이제 주도 업종들을 종목들을 저가 매수하는 그런 기회로 연말에 좀 삼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뭐 크게 뭐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지수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완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시장에 대한 시장 리스크에 대한 어떤 걱정보다는 어떤 종목을 더 싸게 살까? 예, 이 고민으로 바라보시는 게 전략을 짜시는 게 더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복귀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